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고 나온 디파인의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제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컴퓨팅 시대에 대한 변화에 대해 좀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90년대 이제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컴퓨팅 시대가 열렸다라고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로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제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이런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위주로 이제 핵심 기술이 좀 포커싱이 되었다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컴퓨팅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동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들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누구나 어디서든 인터넷에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동 중에도 아니면 밖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을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많은 기관과 뭐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음 이제 넥스트 폼팩터 시장을 공간 컴퓨팅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도 이제 수치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디바이스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국 정부나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나 그다음 중소기업들도 이런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은 모바일이나 PC와는 달리 2D 평면에 갇혀있는 어떤 세상, 갇혀있는 공간에서만 무언가를 보고 활용하는,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인터랙션의 어떤 요소가 되는 공간 자체를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 상에서 내가 필요한 업무나 이제 게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바뀌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디바이스 역시 이제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메타에서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도 있었지만, 그다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XR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XR 생태계를 좀 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마트 글래스 혹은 HMD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손 안에 있는 갇혀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내 공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곧 디스플레이가 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모바일과 PC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2D 형태의 이미지나 이런 컨텐츠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이런 컨텐츠가 2D에서 3D로 변화한다라는 점 역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저희 디파이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산업용 시장과 그다음 개인용 시장 두 가지 모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의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디파인 AR ON이라고 하는 DAO 솔루션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협업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용 XR 플랫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원격지 간의 어떤 영상회의 기반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출장 비용을 절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이나 이제 해외에 대한 어떤 공간적 제약 사항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수기로 반복적인 업무로서 진행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현장, 물류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아직까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는 곳, 그리고 적용이 가능한 곳보다는 그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낙후된 현장들이 아직은 이제 비중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 외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 디바이스 자체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양손이 자유롭게 핸즈프리한 환경에서의 어떤 근무자의 안전성 향상이라든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AR 리모트와 워크플로우, AI 뷰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현장이나 어떤 특정 공정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이제 2D 형태의 이미지나 영상 혹은 3D 에셋 형태로 증강을 시켜서 그 근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조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제 내가 필요한 현장, 그다음 필요한 공정과 설비가 있는 곳에 직접 배치해서 근무자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내에서 주고받고 있는 통신이 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IoT 센싱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 콘솔이나 PC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데이터의 현황을 실제로 바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설비에 좀 이상 그 상황이 감지가 되었을 때 이런 알람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각 기업 그리고 부서 현장마다 거기 그 비즈니스 로직에 최적화된 비전 AI와 LLM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 가능한 대표적인 유스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린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긴 제조 현장은 아닙니다만 실제 이제 도 원격 안전 점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 각 공종별 전문가 분들이 이제 그 경기도청에 좀 계시는데, 이분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마철이나 이제 해빙기라든지 이런 위험 시즌에 있어서 각 시설물, 건축물들을 점검을 하러 다니십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2인 1조를 보통 주로 이뤄서 이제 그 직접 출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많아봤자 한 2군데 정도밖에는 이제 처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는데 어떤 의정부나 연천, 파주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기도 그 시군 공무원들에게 스마트 글래스를 전부 보급을 하고서 이제 뭐 의정부 공무원이라든지 성남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시군 공무원이 저 글래스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경기도청, 수원에서는 원격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업무를 좀 자동화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업무 생산성 자체 효율이 한 40% 정도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절감이 60% 감소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도민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처리율은 3배가 증가하였다라고 수치적으로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건설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의 어떤 건축과 토목 현장을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현장들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희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토목 현장이나 건축 현장에 반입되는 중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스펙션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실제 토목 그 공정 진행량을 이제 그 그래프로 시각화를 통해서 본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일 점검이나 주간 점검 같은 정기 점검 수행 활동을 그 스마트 글래스와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함으로써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관리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많은 기업 고객사들께서 저희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던 이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디파인 스페셜 크래프터라고 해서 저희는 DSC 솔루션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간 컴퓨팅 시대에 앞서 보여드렸던 DAO 솔루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내 현실 주변을 이제 어떤 그 디지털 컴퓨팅에 대한 이런 배경으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인데요. 지난 CES에서 이제 출품해서 저희가 시연 부스를 운영을 했고, 여기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 소개를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PS라고 하는 기술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S나 비콘이나 무선 신호 같은 별도의 어떤 센서나 인프라, 장비를 쓰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그 사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일단 GPS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실내나 지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터널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제도 현장 내에서의 어떤 위치 기반으로 뭔가 그 컨텐츠를 띄워주거나 안내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카메라가
그 장착되어 있는 디바이스라면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착용하는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드론, 그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카메라가 포함된 디바이스에서는 적용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 컴퓨팅 기반의 어떤 XR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확장현실이나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이제 제조 현장에서 좀 많이 이제 그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기술이다 정도로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뭔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많은 제약사항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런 주변 실내 공간을 스캔을 해서 3D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은 이제 뭐 개인이나 중소기업 혹은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비교적 누구나 쉽게 비전문 장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이제 해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사진으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단 전문 라이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60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주변의 어떤 그 스캔을, 현실 공간 정보를 좀 취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부가적으로 GPS라든지 IMU 센서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 배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따로 장비를 만들어서 공간을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량 위에 장착을 해서 MMS라고 하죠. 그런 지도 데이터를 취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백팩 형태로 이제 뒤로 메고 이제 직접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후처리하는 과정 역시 이제 누구나 쉽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큰 이제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한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카메라의 위치를 추적을 해서 3D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한 이제 그것들을 시각화를 한다라든지 메시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원 프로세스로 이제 그 패키지화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크게 단계를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현실 공간 스캔 단계입니다. 아까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전문 장비나 이런 장비 운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태블릿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듯이 내 주변 공간을 스캔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자동으로 3D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클라우드 기반 이제 서버에서 매핑 서버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링이 완성된 모델은 다시 태블릿이나 PC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떠있는 이제 모델링 된 3D 공간 내에서 내가 필요한 뭐 엑셀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연계해야 되는 센서 혹은 다른 시설에 대한 데이터 프로토콜을 정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장마다 혹은 공장마다 직접 관리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의 저작 도구로서 좀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오른쪽 끝에 이미지는 실내 내비게이션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앞서 이제 공간 정보 구축과 컴퓨레이션이 끝난 후에 이제 그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혹은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이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비추게 되었을 때 카메라로 나의 위치를 인식하고 인식된 위치를 기반으로 셋업해 놓은 그런 XR 정보들이 증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저희는 묶어서 프레임 빌더, 그 다음에 컨텐츠 에디터, 그 다음 지오메트리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좀 설명드렸던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프레임 빌더 같은 경우엔 공간 스캔과 제작, 그 다음에 3D로서 뭔가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을 3D로 만드는 일도 쉽지 않지만 이제 일반 보통 유저들에게는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 배치할 객체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실 그 객체를 360도 스캔을 통해서 3D 모델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프롬프팅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객체를 만들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제3의 앱 서비스나 이제 플랫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API와 SDK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하나만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태블릿을 이용해서 주변을 비추게 되면 공간이 스캔이 되고 이렇게 3D 모델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성된 모델 상에서 이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할 때 필요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에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태블릿 상에서 혹은 PC 상에서 드래그 앤 드랍 기반으로 노코드 환경에서 직접 저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노드링크 그러니까 주요 지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실내에서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사용자들이 특히 뭐 신규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증강을 시키거나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로직과 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VPS 기술을 활용한 저희 대표 사례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특별시, 그다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이제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VPS 기술 실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역을 이용하는 약자분들께서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제 쉽게 안내를 받아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공익 목적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화문 광장과 광화문 지하철역 전체 구간 그리고 서울 도서관까지 한 15,000평 정도 되는 이 부지를 이제 전부 3D 공간 모델링을 떠서 이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됐고요.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이제 개찰구를 통해서 나온 이제 사용자가 지금 여기서의 사용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휠체어 이용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 이제 몇 번 출구를 찍었을 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증강현실로 길 안내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구현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좌측에 있는 경사로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로의 폭이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VPS를 통해 치기하는 위치 인식 정확도가 센티미터 단위로 나와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서비스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높은 VPS 인식 정확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VPS 자체가 다른 제 기반 기술에 비해서 갖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3D 위치, 즉 6DOF 기반의 방향 정보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측의 정확도가 다른 기술에 비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도 있고요. 다음 실내에서도 카메라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는 초기, 앞서 이제 현실 공간을 3D 모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기 이제 구축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게 저희 솔루션, DSC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존 혹은 타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제일 큰 차별점은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장비 없이 전문가 없이도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전체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싼 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임대할 이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한 요 정도 지금 컨퍼런스 홀 혹은 한 100평 정도 되는 실내 공간을 스캔해서 3D로 떠내고 작업하는데 보통 이제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한 7일 정도 저희가 보통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직접 DSC 솔루션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 반나절 정도면 적은 비용으로 떠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입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조 공정과 이제 설비 쪽에 이제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이제 방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코드 기반으로 어떤 가상의 공간, 현실 공간을 디지털로 떠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디지털 트윈 도입이 어려운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를 이해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설비가 어디 있는지, 혹은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필요한 데이터 연계나 이제 길 안내나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생성 관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품 제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재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공정에서는 이제 매번 이제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트과 이제 QA 활동입니다. 이런 품질 혹은 위생 사항을 이제 상시적으로 정기 점검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그 비상시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닌 이제 불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생각보다 아직도 많은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수기로 페이퍼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태블릿 혹은 카카오 단톡방을 이용하는데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쭉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그 사무실로 돌아와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자동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현장들도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모바일 혹은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그날 내가 체크해야 되는, 내가 점검해야 되는 항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점검 요소, 위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안내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면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눈앞에 증강이 되고 여기에 음성을 기반으로 혹은 제스처를 기반으로 어떤 점검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서버에서 자동으로 레포트로 생성을 해서 내려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통 인스펙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신입 근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받아야 하는 그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고객사들은 이제 이런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영상회의 기반 혹은 이제 그 동영상 매뉴얼 기반으로 그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좌측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어떤 이슈가 발생했던 이제 구간이나 아니면 설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시각적 위치 안내와 함께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주변에 다른 이제 그 로봇이나 설비들과 연계를 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OPC 프로토콜처럼 이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데이터 규격을 저희가 맞춰서 호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춰서 데이터를 연동만 시켜 놓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녹인 형태로 이렇게 고객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이나 관리 품질 이 부분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스펙션 업무에 있어서 이제 저희 체크리스트라든지 영상회의 혹은 이제 AR 그 모델을 가지고 BIM 모델을 현실과 이제 덧대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격이나 아니면 시공이 그 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점검 업무들 그 다음에 시공이 끝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런 그 설비들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과정 이런 메인터넌스 업무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좀 저희 솔루션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과 타겟 시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보통 저희가 전 세계 XR 시장이라고 하면 649조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는 12조 원 규모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XR 시장은 글로벌 376조 원 규모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약 5%, 18조 규모의 글로벌 시장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어떤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턴키 형태로 제품 자체를 이제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납품을 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 이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징된 솔루션을 온프레미스 형태로 그대로 납품하거나 아니면 고객사의 어떤 보안이나 기능적 요구사항에 맞춰서 커스텀 후 납품을 하는 이제 형태, 온프레미스 형태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저희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되는 SaaS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과금 형태의 구독제로 바로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그 외에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분석 활용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주로 물류 쪽과 제조 설비 쪽 중심으로 이제 솔루션 공급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유스 케이스 하나만 더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통 물류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풀필먼트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스마트 글래스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이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 현장에서 어떤 피킹 업무를 함에 있어서 비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피킹하고 패킹하는 데 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피킹만 해도 한 30초에서 40초 이상 이제 그 나온다는 통계가 있고요. 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이상, 그 이상 더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WMS라고 하는 기관계 시스템과 연동돼서 배송 근무자가 그날 이제 배송해야 될 주문 목록들을 이제 그 눈앞에 띄워주고 그 물품들을 이제 피킹할 수 있는 최적의 최단 경로 동선을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안내하게 되면, 이제 그 동선 안내를 따라서 물건을 피킹하고, 피킹한 물건들을 패킹을 할 때 어떠한 그 박스에 정확하게 이제 그 포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패킹 최적화 박스를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패킹이 된 후에 이제 상차를 해서 배송이 나가는 구조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한 고객사 쪽에서는 실제 피킹하는 업무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대외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올해에도 이제 본격적인 고도화 확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물류나 제조 설비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 안전, 교육, 대중교통, 관광, 투어 이런 타 산업 도메인에까지 좀 넓힘으로써 이런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앞서 말씀드렸던 XR 솔루션, DSC 솔루션에 대한 상용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CES에 나가기도 했고,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좀 시작을 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출량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그렇게 했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좀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 플랫폼 고도화나 그 다음에 건설, 제조, 리테일 쪽에 대한 사업을 더 넓혀가기 위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리즈 B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는 여기서 이제 산업 버티컬한 뎁스뿐만 아니라 이런 수평적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분야에 좀 진출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매출적인 부분으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처음으로 솔루션을 상용화시키고 개발에 집중을 하고 홍보비를 좀 많이 지출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1분기 정도에 이미 작년 매출에 거의 이제 육박하는 이제 계약 실적을 좀 달성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는 연 70억 매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 그다음 사업 도메인 확장을 통해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